한 2시간? 1시간 반?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뭐, 비 오느냐고, 아니면 뭐 며칠 동안 미뤄뒀던, 우리 텃밭 쪽문을 만드느냐고, 이것저것 목재를 모아다가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좀 이따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바둑TV에서 바둑 중계를 하는데 이창호 구단, 원성진 구단, 이제 이창호 구단도 50이 가까이 됐죠. 한창 잘 나갈 때. 사람이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젊고 쌩쌩한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거의 대부분 지고 있으니,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창호만큼 당연히 이창호의 10분의 1도 제가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어제 그저께 김 PD가 묻더라고요, 이것저것. 근데 사실 뭐 나이가 들고 50이 돼서 60이 되고, 제가 앞으로 살아보야 20년을 더 살겠으니까 몸을 많이 혹사해갖고 80은 못 살 것 같고, 저희 모친이 지금 거의 이제 저랑 한 40, 저를 40에 나셨으니까 40살 차이는 80 중반이신데 그렇게는 못 살고, 저희 선치는 환갑 그때쯤 들어가셨으니까 딱 한 중간 정도, 한 70, 75 정도? 그럼 뭐 20년이죠.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과 사라짐을 알게 되고, 자연스러운 노화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삶이 그렇게 불행하진 않습니다.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은 근원이죠. 이 지족 불태라, 지극히 만족하면 위태롭지 않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박시재중이랑 지족불태 두 말을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팟캐스트 유튜브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어떨 때는 또 나쁜 놈들 만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고, 또 다른 데서 뭐 경찰에서도 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알았지만, 또 이런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마냥 나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어제 그저께 노력의 배신처럼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순리대로, 그렇지만은 진지하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말고, SNS에서 주식 고수로 이름이 알려진, 그래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인플루언서, 이런 놈들 많죠. 제가 이제 그 TV 출연이라든가 이럴 때 뭐 그런 관련된 예능 프로라든가 이런 게는 거의 나가진 않지만은, 가끔 혹시라도 부딪힐 때는 거의 뭐 상대를 안 합니다. 특히 뭐 기자들 중에서도 양아치 같은 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방송한다고 하는 애들 보면은 조금 저 새끼는 뭘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무슨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자들, 또 부동산, 뭐 주식, 뭐 코인 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면 쥐가 하지. 근데 또 그런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나 다 사기꾼들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거기가 그런 놈들 천지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에 거의 뭐 80% 이상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NS에 주식 고수로 알려진 이 사람, 얘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 참 얘를 주식 고수라고 알려지게 된 메커니즘이 뭘까요? 그게 사실은 방송의 힘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대충 그런 겁니다. 부동산 또 고수 이런 애들도 대부분 뭐 어디 뭐 그 프로그램 하나 잠깐 어떻게 나갔다가 그게 또 이제 사람들 혹하게 만드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에서 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 월 10%면요 1년에 2배예요. 2배. 예? 1년에 100%예요. 예? 1년에 100%는 2배라고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주면 1년 뒤에는 2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 주식 투자를 잘하면 지가 지금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됐겠죠. 그럼 왜 그런 걸 합니까? 그죠? 어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주식 증권회사 사갖고 하지. 그런 데에 속아요. 근데 굉장히 본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첫 안타로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수다. 지가 지 입으로 손해볼 일 없다. 손해볼 일 없어요. 하다 보면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은 사기당하는 거지. 처음에는 월 2에서 5, 좀 지나면 7에서 10. 또 이런 놈들이 SNS에서 입소문 타면 이 입소문을 누가 내겠습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갖고 또 돈 받고 이런 거를 키워주는 놈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가 SNS에서 제일 뭐 이렇게 이런 걸 조회수를 올려주면서 이렇게 입소문을 돌게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SNS 뜨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강의 하겠다고 해서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런데도 이런 놈한테 징역 8년밖에 안 됩니다.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지금은 거의 뭐 지금은 100억 뭐 40억 뭐 이렇게 5억 이렇게 되니까 한 200억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고급 스포츠카를 탄다고 하고 사실 자기 차는 아니고 잔고증명서 캡처하지만 누구처럼, 예? 예를 들면 대통령 장모처럼 잔고증명서 위조하고, 다 거긴 다 사기꾼들입니다. 경력 속이고 또 어느 회사 속이고 팔로워 모으고, 어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변호사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애들은 그 노영희 변호사하고는 달리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냥 방송 나와서 얼굴 알리고 자기가 소속된 로펌에 이 사건 수임하는데 돈 내고 돈 받고, 가끔 자기 것도 해주면 자기는 거의 하자. 방송으로 하는 어떤 그런 변호사죠. 의사, 쇼닥터는 어떻습니까? 지가 하진 않지만 방송 유명스타 갖고 환자들 모아서 돈 받고, 이것들도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도덕한 일이죠.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뭐 어떻게 알게 된 변호사 어린애들 뭐 이런 보고 되면 저는 거의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날 아는 척 하면 아는 척 하는 거고, 또 뭐 그냥 지나치면 지나치는 거고, 뭐 학연 뭐 어디 인연 그런 거 그냥 그렇다 쳐도 나중에 어차피 내 등에 칼을 꽂을진 몰라도 적어도 뒤통수 칠 놈들이라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그리고 이런 변호사들 믿지 마십시오. 그냥 에휴 그러려니 저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결국은 진짜 고수들은 따로 있죠. 이런 조심하십시오. SNS에 주식 뭐 하는 거, 진짜 주식이 하고 싶으시면은
진짜 이 열심히 공부해 갖고 열심히 스스로 대신 그 원금의 30%에서 50%는 까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인생 내가 퇴직금 뭐 10억 받았는데 내가 이걸로 100억 벌까? 그럼 미친 짓 하지 말고 적게 먹고 적게 사는 것, 그것도 지키는 것도 재주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해 갖고 예전엔 보증서 줘서 망하고 뭐해서 망하고 뭔가 투자했다 망하고 어설프게 했다 망하고, 지키는 것도, 있는 거 지키는 것도 역시 재테크입니다. 자, 뭐 그제부터 어느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 이 새끼가 뭐 평일 대낮에 강남 역삼역 어딘가요? 어디서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제주지검장 그 성범죄 여고생 쫓아다니면서 지저분한 판사들, 몰카, 뭐 변호사들, 뭐 선생들, 뭐 이게 일종의 특권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괜찮아, 내가 뭐 이 정도.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지위가 있는 애들이 이런 짓들을 가끔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야, 영화를 보니까 더 뭐 이런 애들은 지들끼리 그 템프로에서 또 더 아주 소수의 그 이런 젊은 여성들이라 이런 공급해주는 애들 거기서 성매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진짜 아주 소수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것을 못 찾아서 하는 것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런 스릴이라고 할까?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특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범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이 없고 그냥 아이고 무슨 뭐 여기 지위가 있는 놈이 무슨 뭐 저런, 이것도 엄정하게 심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특권의식과 과시욕과,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릴, 그러니까 긴장감 속의 스릴, 그것이 이제 본인의 긴장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초긴장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서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성범죄율이 높은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로 연구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해괴한 인간이죠. 조선 신림동의 조선 사건을 보면서 이런 그 기사들이 좀 나와요. MZ세대가 일상의 공포, 또래 참사의 일상의 공포. 사실 그렇죠.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저 궁평 지하철도 참사,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신림동 참사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게 도대체 어디 가도 안전하지 못해. 정의정 개봐. 이거 그냥 과외교사 하다가 뜬금없이. 이거 그러면 심리적으로 나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불안감이 어떤 이 코호트와 집단 내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공포 무기력을 호소하는 MZ들이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직장인, 26세의 직장인은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큰 길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신림동 근처 가기 싫다. 그래서 이런 거 하죠. 일종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충격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이 컸는데 지금은 그 불안감,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SNS 상에서 이 가짜뉴스부터 시작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뭔가 자극적인 뉴스들, 그걸로
그 자극적인 뉴스를 가지고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토요 랭킹 중에서 그렇죠. 늑대들이 울부짖으니까, 그러니까 짖으니까 저쪽도 짖고 저쪽도 짖고, 메아리가, 그러니까 범죄의 메아리, 에코 오브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심리적 충격이 곳곳에서 막, 이게 일종의 집단 심리, 집단 군중 심리에 의한 일종의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는. 지금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쳐도 이제 이것이 누적되면은 특정한 5년, 10년 이후엔 그것이 더더욱 무력, 왜냐면 직장에서 잘리고 힘들어질 때 그것이 같이 축적된다. 이런 분석들은 타당한 분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 심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 이런 거죠. 이런 정보나 영상을 멀리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많은 사람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서 폭이 좁은 생활을 할 것을 권한다. 명상이나 운동, 그리고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이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말하는 심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심리 전문가 애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충격이나 이걸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정보를 멀리하는 건 멀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멀리한다고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히려 궁금증이 더 생겨갖고, 의도적으로 멀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보에 대한 차단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몰 수 있다. 오히려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범죄에 대한 분석이나 정보는 최소한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걸 뭐 공부하거나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집단들. 그래,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구마구 만나는 것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좁은 거로 하지만, 근데 이것이 위험한, 그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의 폭이 좁아져요. 근데 사실은 20대 이때쯤이면 관계망을 넓혀서 자신의 사회적 삶에 풍부하게 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범죄 때문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줄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놈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죠? 이 심리 전문가들의 이런, 어떤 심리 전문가인지 허접한 애들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물론 명상이나 운동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특히 어떤 그 긴장을 풀어주는 형태의 운동,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라든가, 나보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공동체에 살 수 있는 그 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이런 부분.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네 마음가짐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웃긴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지자체, 언론,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알았죠? 국가, 특히 경찰이라든가 지자체는 공간방어라든가 치안 요소들을 확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공간에 안전공간이라는 걸 확신을 줄 수 있는 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무차별한 정보를 차단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가진 수단, 이런 것 같이 진행이 돼야지, 공포라는 게 무한정 피한다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한다고 마음만 정제한다고 이것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큰 착각입니다. 특히 심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애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큰 착각입니다. 일부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그거는 하책입니다. 하책.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는 새겨 들어야죠. 새겨 든다는 게 가려 들어야죠. 그죠? 좀 기자들이나 데스킹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코패스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해요. 글쎄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범죄에 대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사이코패스만 연구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가상자산 합수단, 합동수사단, 뭐 금융정보, 주식 무슨 합수단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특히 서울 남부지검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처럼 증권회사나 이런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데 증권범죄에선 특화된 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합동수사단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정식 직제, 말하자면은 검찰 수사하고 싶지? 그러면은 검찰의 그 부서를 만들어라. 이게 일시적인 임시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동수사단 같은 일시적인 임시조직, TF 조직으로 태스크포스로 만들어 갖고, 왜 이게 나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건 왜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만든 다음에 검사들을 여기에 경력 세탁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일하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있었어? 나가서 옷 벗고 나가면 돈을 벌어요. 왜? 합수단에 있어요.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그러니까 제가 가장 검사들한테 불만을 갖는 거, 검찰에 불만을 갖는 거. 좋아. 재벌 수사하던 애들이 뭐 다음 달에 재벌 변호하는 거, 그래. 늘 해왔던 짓이니까. 근데 금융범죄 같은 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전문적인 수사단을 만들어서 TF가 아니라 아예 얘는 이 부서만 10년 있는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라. 근데 그러지 않아요. 뺑뺑이 또 돌려요. 여기서 2, 3년 하다가 또 저쪽 가서 또 하다가 저쪽. 경찰도 똑같습니다. 무슨 전문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근데 경찰은 그래도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있어도 사실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또 걔네들은 이렇게 수사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 기법들을 머리가 좋으니까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코인, 이거 뭐 문제가 되는 애들, 엄청나게 부자인 애들 변호하면 수입료가 몇백억씩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가상자산이든 증권범죄건 사기범죄건 전문적인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제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직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수년, 10년, 20년 계속 그걸 근무하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내부 비리라든 걸 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어떤 정교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미국 같은 데는 마약범죄 수사국, 마약 수사국, 예? 총포 화약 단속국, 이게 각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조직이 또 감시를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갖고 조금 하다가 또 딴 데로 가서 이렇게 조금 또 들어오면 또 조금 하다가 또. 결국은 그럼 야, 너네들 뭐 퇴임한 뒤에 돈 벌어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판사들 안 그랬으니까, 검사들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가상자산 합수단이라는 게 의도는 좋습니다. 저는 뭐 검수, 엄보, 검수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이 됐든 전문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 만들어 줘. 해. 그런데 제발 나중에 니네들이 수사하던 애들을 그 다음 달이나 다음 주에 가서 걔네들 변호한다고 그러진 마라. 쪽팔리는 돈 몇백억에, 아니 그 이상 돈 몇백억에 쪽팔리는 하지 마라. 그게 참 제가 이걸 비판하는 건 그겁니다. 어디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언론도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다들 같은 밖으로 주둥이 쳐놓고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다 같은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수사를 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기록을 공개하고 제3자한테 검증을 받아라. 검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이 검수완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기법을 통해서 나중에 후배들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래야지. 개인이 도제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림동 칼부림이 촉법소년이 만든 괴물 범죄자라고 이수정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형식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14범에 14범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근데 1, 2년의 격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갈 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이 범죄 저지르기 전에 1, 2년 내가 갔다 올게,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 상습 범죄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벌의 무력감, 뭐 이런 것, 촉법소년.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조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선이라는 애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범죄가 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공격한 거 맞습니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얘는 관종분도 범죄자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아니야. 우리가 촉법소년의 무방범죄 비슷하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 때문에, 그래, 촉법소년의 제도가 잘못됐고 촉법소년의 처리가 너무 엉망이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일까? 너무 속단하지 마라. 결국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게 핵심인 거고, 그 중에 청소년들, 촉법소년이든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 이게 두 번째죠.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자, 경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현장 감담을 했대요. 경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위원회가 이런 걸 해야죠. 근데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힘을 가지니까 정신질환 주치자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시오. 병상이 부족합니다. 공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상이 부족하고 경찰과 직무집행법의 제도 바꿔야 됩니다. 뭐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경발이가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경찰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뭐 있다고 쳐요.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빨리 경찰대 어떻게 할 거지? 빨리 제도를 바꾸는 문건에 세고 자치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원화 방안, 제도적인 강화 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경찰한테 저는 훈련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지, 주치자 좀 뭐 이거 몇 개 어떻게 해주세요 정도로 가지고 그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해서 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참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고. 하려면 좀 똑바로 하십시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